반갑습니다. 11월 4일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죠. 자, 일본 증시 이런 영향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증시가 제조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확장 기대감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호재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홍콩도 영향을 받으면서 0.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호재에 반응을 하면서 코스피 0.8%대 강세, 코스닥은 0.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은 비교적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약 바이오주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셀리버리가 독성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기술 수출이 이제 임박했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금일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 반영이 잘 되고 있죠. 여섯 번째로 이 강아지 구충제 테마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 알리코 제약, 하일약품, 명문제약이 오늘 또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초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강세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테마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나노메딕스가 세계 최초 그래핀 수초리 설비를 수주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나왔죠. 그러면서 상한가로 마감했고, 오늘도 아주 10% 이상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 하락에도 어제 오후에 중국 증시 약세로 우리 시장 같은 흐름을 보였죠. 오늘은 중국 증시의 강세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흐름으로 금요일장 잘 마무리가 됐고,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런 박스권 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시간대별 흐름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400억 가까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뭐 1,2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인 기관 장 초반에 상당히 크게 매도를 했다가 중간에 뭐 롤링이 좀 있었죠.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외국인 110억 수준, 기관도 140억 수준, 뭐 이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쌍끌이 매도 나왔지만 양호한 수준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 상황 보시면 금일 음식료, 전기, 전자 강했죠. 서비스업 쪽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대형주, 제조업, 은행, 운수창고, 화까지 뭐 아주 좋았죠. 그리고 약했던 부분이 의약품하고 통신업 부분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가스도 좀 약세를 보였죠. 셀트리온이 오늘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의약품이 좀 약세였고, 통신업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뭐 컴퓨터 서비스, 반도체, 금속을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강세였죠. 운송, 통신 장비, 그리고 신성장 기업, 오늘 바이오주들 좋았습니다. 제약주도 좋았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대부분 이런 업종별 차트를 보면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신용잔고는 구조 수준에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죠. 여기에서 더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좀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일 코스피 지수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왔죠. 계속 음봉이 나왔고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는데 중국 시장에서 또 이런 돌발 호재가 또 나와줬습니다. PMI 지수 좋게 나오면서 그래도 여기서 또 이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되돌리면서 다시 장기 이평선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뚫어내려고 하면은 뭔가 이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돼야지 강력하게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겠죠. 그러나 미중무역 협상이 에이펙 질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지금 다시 장소도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우려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뭐 일정 부분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좋았죠. 제약바이오 오늘 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121선 그냥 뚫고 올라섰죠.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지금 위치가 좀 낮죠. 코스피는 지금 장기 이평선 부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1선 지금 뚫어냈죠. 그러면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이렇게 키높이를 맞춘다고 하면은 요만큼 갭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좋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뭐 아주 좋았죠. 어제 이렇게 내려왔지만 원래 어제 좀 올라갈 자리였죠. 근데 중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 오후장에 반납한 거 오늘 다시 회복을 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뭐 크게 내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계속 이제 행보하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150만 주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0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죠. 자, 이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삼성전자 지금 추세가 아주 좋죠. 이렇게 갈 텐데 미중부의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시장 눈치를 볼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 이제 조정할 만큼 조정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6,900주죠. 매수했고 기관이 2,300주 매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정을 어쩌면 좀 많이 하고 양봉을 잘 만들어 냈죠. 그리고 외국인이 줄였지만 오늘 0.8%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줄이다가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서 이제 조정을 3일 동안에 하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 냈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면 또 가던 길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1.3% 올랐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여기에 박스권 수준, 요 박스권 수준에서 계속 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겠죠. 이런 부분 눈치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LG전자 어제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실적에 대한 이런 실망감이 어제 주가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쁜 실적이 뭐 아니었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좀 안 좋다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러나 그래도 오늘은 상당히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적에 대한 이런 어, 좋지 않은 반응으로 떨어지게 되면 쭉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페이크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외국인 3만 주 샀고 기관이 17,000주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양봉이 잘 만들어졌죠. 오늘 전반적으로 IT 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발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어느 정도 그래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또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페이크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한유화 오늘 1.6%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들어왔죠. 4천주 정도 들어오고 기관의 매도세는 이제 거의 별로 없었죠. 19주. 그러면서 양봉을 잘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걸려 있죠. 이런 전방 산업들은 미중무역 협상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계속 있으면 큰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눈치를 보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거쳐지게 되면은 지금 다시 또 이제 올라설 그럴 힘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1,000원 정도 내렸죠. 자, 241선 딱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까지 터치를 하고 밑꼬리를 좀 달아줬죠. 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밑꼬리를 달면서 5일선, 11선 깨지 않았죠. 241선도 터치해줬고, 자, 외국인이 56,000 들어왔고 기관이 근데 75,000 팔았죠. 자, 요 부분은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면서 여기서 올라갔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오르고 이렇게 하방으로 타게 되면은 또 길게 내려오는 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의 셀트리온은 이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41선도 뚫어냈죠. 뚫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작업이 한번 나타나 주면 확실한 이런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스케어는 반대로 이 코스닥 쪽에 외인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죠. 어, 헬스케어 외국인 46,000, 기관 66,000 매도하면서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3일선 터치하고 밑꼬리를 좀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양봉이 나오지 못하면 그동안에 계속 상승 흐름을 타다가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33일선을 받치지 못하면 그 밑에 121선까지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외국인이 한번 돌아서는 그런 수급이 한번 들어와 줘야지 다시 상승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롯데칠성은 뭐 계속 좋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1,500억, 4,800억 쌍끌이 매도하면서 내려왔죠.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60일선 몸통까지 관통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좀 과한 하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정도 이제 하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미디어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4,800, 외국인이 5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매도하는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았죠. 3분기 이제 곧 있으면 실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좀 너무나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한번 또 들어와 주면은 21선을 한번 뚫어줘야 되겠죠. 21선 뚫으면서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실리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번 나타나 주면 좋은 흐름으로 바뀔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지금 어제 60일선 몸통 부분에서 깨고 내렸죠. 여기에서 이제 6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갭으로 내려서 밀어버렸죠. 밑으로. 외국인이 60만 주, 기관이 80만 주나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죠. 자, 지금 두산중공업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감소가 돼 버렸죠. 자, 이런 부분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실적 배드로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외인 기관이 이렇게 던져 버렸죠. 자, 이런 모습은 뭐 좋지 않습니다. 이 충격을 흡수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밑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롱인더는 계속해서 강하죠. 어, 기관이 오늘도 33,000주 들어오고 외국인이 6,0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제 60일 앞에 241선을 두고 계속 뭐 두드리고 있죠. 두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오다가 241선을 뚫으려면은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면서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이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방향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아마도 좋게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좋게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호조로 확 뜬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실적 부분에서 예상보다 좋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241선을 뚫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 주겠죠. 자, 이제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치고는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